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8학년도에 쓴 교육학 복귀글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시험은 참 희한하게도 합격하려고 그랬는지 1차, 2차를 아주 자세히 복기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보고 나서 잘 봤다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애매한 것들이 조금 있어서 17점에서 18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33이나 나와서 헐 대박이라고 외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보통 3명의 채점관들이 채점을 하는데 1명이 정답으로 인정하면 0.33, 2명이 정답으로 인정하면 0.67, 3명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면 1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19.33이니까 19항목에서 모두 3명의 분이 만점을 주셨고 한 항목에 대해서는 한 분만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 추측이에요. 해마다 교육학 난이도가 다르고 채점자도 다르고 모든 조건이 바뀌니 제 복기글을 그대로 따라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썼는지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 답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의해서 썼던 것들을 모두 다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론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중요한 것들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능틀을 활용해서 첫 도입을 시작하자입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만능틀입니다. 만능틀과 관련해서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의 만능틀은 뒤에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뤄야 할 전체적인 주제를 꼭 언급해주자입니다. 2018학년도에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전체적인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서론에서 언급해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답을 언급하면서 시작하자입니다. 만약 답을 알고 있다면 서론에 먼저 제시를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논제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답을 먼저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럼 제 서론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짠! 이게 제 서론이에요. 자, 서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을 많이 획득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배움으로써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들이 배움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까지가 제 만능 서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준비해 나갔고 그날 논제에 나온 내용으로 뒤에를 이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어서 쓴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본 글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전체적인 주제죠. 이것을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워커의 실제적 개발 모형, 답이에요. 이걸 답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었고 수업 측면에서는 문제중심 학습, 평가 측면에서는 준거참조, 성장참조, 장학 측면에서는 동료장학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어떻게 썼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본론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마다 단락을 나누기입니다. 문제가 보통 4개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당 이렇게 하나의 단락을 사용하심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문장은 되도록 짧게 써주심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박교사가 제안하는 워커의 개발 모형 명칭은 실제적 개발 모형이다. 그 이유는 뭐뭐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박교사가 제안하는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실제적 개발 모형인데 그 이유는 뭐뭐에서 알 수 있는데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는 뭐뭐인데 계속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써주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채점자들도 아마 가독성 있게 여러분들의 글을 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되도록이면 이유를 써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전 영상에서 강조한 내용인데요. 제시문을 활용해서 근거를 써주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던, 즉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써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뒤에서 함께 제 글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번째, 답인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로 강조해주기입니다. 자, 이 작은 따옴표가 의외로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우리 함께 제 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교육학 본론 1이라고 써놨어요. 박교사가 제안하는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명칭은 실제적 개발 모형이다. 자,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활용해서 실제적 개발 모형이 답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시문의 적절한 논쟁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적용하는 이유를 3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제시문을 또 활용해서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서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 라든지 제시문에서 의견 간의 차이를 조율하고자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라든지 제시문에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이와 같은 모형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제시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내용,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째 문제를 통해서 함께 또 보도록 하죠. 2번째는 이제 PBL에서 학습자의 역할 2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첫째, 개별 탐구 학습자, 둘째, 동료 학습자라고 언급해주면서 작은 따옴표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PBL은 교사가 비구조화된 문제, 즉 복잡한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개별학습,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으로 이렇게 써주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학습자의 역할 2가지는 제시문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제가 암기했던 내용을 먼저 써주고 이 내용에서 개별학습할 때는 개별 탐구학습자, 협동학습할 때는 동료학습자의 역할 이렇게 근거를 대주었습니다. 뭔가 그리 탄탄해 보이죠. 그 다음 PBL의 문제 특성은 실생활과 연계한 문제이다 라고 언급해주면서 이 학습 효과도 역시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 플러스 제시문에서 박교사가 문제 구성과 관련한 흥미를 고민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제시문의 내용을 함께 언급해주면서 근거를 막막 써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역시나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로 이 단락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도 역시나 중거참조평가에 작은 따옴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서 써주었고요. 그 다음에 2가지 평가 유형, 능력참조평가와 성장참조평가의 정의를 쓰는 것이었는데 제가 능력참조평가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상하게 썼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1점이 깎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에도 역시나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언급해주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째 마지막인데요. 역시나 동료 장학을 작은 따옴표로 강조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 역시나 제시문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둘째 이렇게 딱딱 끊어서 써주었고요. 마지막에도 역시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자, 제가 쓴 글을 보시면 이 본론 처음에 말씀드린 문제마다 단락 나누기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문장은 되도록 짧게 끊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3번째, 모든 내용에 근거를 대주고 있어요. 그 다음 답인 경우는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팁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글을 써주신다면 확 눈에 띄는 글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서 이제 중요한 것 2가지를 또 말씀드리자면 번째, 서론처럼 전체적인 주제를 언급해주기입니다. 그 다음 2번째, 그냥 뭔가 이 서론이랑 비슷하게 쓰기 싫고 그냥 끝내기 아쉽다면 앞으로의 역할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간단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해주기입니다. 제 교육학 결론을 함께 보시면 일단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 또 한 번 나왔죠. 아주 지겹게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는 무슨 모형, 수업에서 무슨 학습, 평가에서는 평가들, 장학에서는 동료 장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언급을 해주었고요. 이제 뒤에서 뭔가 이대로 끝내기 2줄로 끝내기 아쉬운 거예요. 시간도 조금 남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위해 교사는 학습 설계자, 안내자로서의 역할로서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저의 간단한 생각을 덧붙이면서 교육학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게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완전 만점짜리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릴 건 버리셔서 꼭 저처럼 교육학 고득점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